안녕하세요. 주씨. 홍쌤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수시 박람회에 방문해서 학생분들의 등급대별 희망 대학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학생분들에게 저희가 수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을 했었죠. 오늘은 그 질문들을 모아서 홍쌤과 함께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시죠. 자소서가 폐지됐으니까 면접에서 더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어필하면 더 좋은지. 일단 자소서 폐지는 면접 전에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에 어떤 변수를 준 거지 그것 때문에 면접이 더 중요해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은 항상 중요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면접에 참여하게 되면은 대학은 학생부의 구체적인 탐구 경험 이런 거를 더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구체적인 거라면 어떤 걸 또 질문을 하실까요? 본인이 한 활동 중에서 이건 좀 특이한데 싶은 게 있다면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그렇게 느끼겠죠. 좀 특이하다고. 이런 건 왜 했을까? 이걸 하면서 배운 건 뭘까?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은 뭘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될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본인 탐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보다는 개개인의 그 생기부 기반 질문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원래도 공통 질문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로 하는 질문이 주를 이뤘어서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걸 좀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학생마다 어떤 변별력이 크게 되지 않을 수 있죠.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 질문 같은 걸 뽑아보고 또 예상 답변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참고로 희망대학 중에 건국대도 있었는데 건국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걸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학과별로 면접 예시 질문이 한 3개 정도씩 올라와 있어요. 한번 가이드북을 확인해보고 내 학생부를 통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때까지 체육 쪽으로 썼다가 3학년 때 이제 경영학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스포츠 경영으로 바꿨는데 이걸로 동합을 쓸 수 있나?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 2학년 때 했던 체육 관련 활동 같은 것들도 그 관심이나 역량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본캠에 있는 스포츠 산업과학부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남학생들 중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구단 관계자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끄는 분야라서요. 아무튼 다른 학생들도 스포츠 경영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학생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도 2.7이라는 어떤 성적으로 지원하려면 조금 더 그런 면이 잘 드러나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2.7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나 수학 같은 성적은 더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체육에서 스포츠 경영으로 바뀐 세특의 내용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해보고 싶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2.7이라고 하셨는데 교과로 지원할 만한 경영학과 대학은 어디일까요? 작년 어디가 입결을 좀 살펴봤거든요. 가천대나 경기대, 인천대, 상명대, 가톨릭대 같은 곳이 70% 컷과 좀 가까우니까 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은 확실히 저희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농어촌에 쓸 수 있는데 농어촌에 쓰면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학생부 내용을 모르고 어느 대학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워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요. 서영고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긴 한데 도전했을 때 단순히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성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합격 가능성은 달라질 겁니다. 일반 전형으로 교과로 서성안에서 중경외시까지를 적정권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2-3곳을 지원한다면 나머지는 농어촌으로 스카이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별로 입결을 공개할 때 농어촌 전형의 입결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농어촌 전형은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보통 인서울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을 학종으로 선발하거든요. 농어촌을 교과로 뽑는 대학은 세종대, 홍익대 정도밖에 없어요. 인서울대학 중에서는. 그런데 학종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내 선배들의 입시 결과예요. 우리 학교 세특이나 성적으로 어느 곳을 과거에 합격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농어촌이라고 해도 학교 간 경쟁력 같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 과거 입결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인데 저희 생기부가 아무리 나름 열심히 채웠다고 해도 다른 특목고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질이 떨어지나요?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의 차이가 있고요.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딱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특목고랑 일반고 사이에 어떤 경쟁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뭔가 조금 더 심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내용들로 채워질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목고에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학생부를 가진 일반고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방 일반고의 좀 평범한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3등급 중반 학생이 이 정도까지 학생부를 써?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었거든요. 실제로 학생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대학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기부를 챙기는데 그 학과랑 적합성을 더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그 교과목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심화 탐구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과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교과목 심화 탐구가 학업 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학업 역량보다 진로 역량, 뭐 학생 평가로는 표현으로는 학과 적합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지금 학생이 관심 있는 대학 라인이 뭐 중경외시, 건동홍 이렇게 부르는 대학 라인일 것 같은데 중대 CAU 융합형 인재는 서류 평가 시에 학업 역량이 50%, 진로 역량이 30%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 단순히 교과목의 뭐 성적이나 세특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학업 역량이 훨씬 높죠. 그런데 CAU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50으로 진로 역량의 반영 비중이 더 높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인데 동국대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 역량이 50이에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 비중이 더 작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학 수시 요강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으로 써야 하는 대학교가 어느 라인인지 궁금해요. 교과로? 사실 교과로 하고 싶은데 최저를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한양대 교과 전형 중에서 입결이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1.7 학생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 교과 입결이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질문이 학종이나 교과로 안정 지원 대학을 어디로 할 수 있을까? 학종은 사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경쟁률이 인문계열 중에서 제일 높은 학과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해서 학교에서 신문반이나 방송반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어디가 적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종도 쓰긴 쓰지만 교과 최저를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신 1.7로 교과로 지원할 만한 그런 미디어 관련 대학 어디일까요? 교과 전형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양대에 합격할 수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경외시 라인을 소신 적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관련 학과가 없고 외대는 반영식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외대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야 되니까 경희대를 먼저 생각해보면요. 3년 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경희대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은 1.7이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붙을 수 있었어요. 단순 평균 등급으로 보면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합격할 수 있었던 등급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간당간당한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중대 교과 최저가 더 완화되니까 입결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안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건동홍 라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정 소신권은 중경외시 라인이 될 거고 한번 높이 써보자 하면 서성원 라인까지도 도전은 해볼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디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교과로는. 입결이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왜요? 작년에 제일 낮았으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지원할 겁니다. 지금 제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좀 교과 전형 위주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외대나 가천대는 외대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거든요. 외대나 가천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두 대학 모두 교과 전형의 반영 방법이 좀 특이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점수가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학생이 가진 점수보다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천대는 이제 환경학과, 환경학부 이런 이름의 학과는 없고요. 토목환경학과 아니면 스마트시티 이런 쪽인데 학과 성격이 환경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기본적으로는 광운대를 빼고 명지대나 상명대, 가톨릭대 라인이나 외대나 가천대와 같은 대학 라인을 적정이나 안정으로 생각하면서 국숭세단 라인은 학종으로 한번 조금 상향해서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방금 광운대를 빼신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광운대는 이제 최저가 없어서 조금 입결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국민대도 좀 높은 편인가요? 워낙 대학의 선호도 자체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 관련해서 어떤 거 질문하러 오셨어요? 제 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 일단 우송대는 단순 평균 등급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해요. 교과별 상위 뭐 2과목, 3과목, 4과목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대학식으로 좀 바꿔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천대도 좀 특이하기는 한데 아마 한 3등급 초반 정도라면 교과 전형으로도 도전해 볼 만하겠지만 벗어난다면 중반, 후반이라면 학종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교과든 학종이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파이팅! 준비되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이런 포즈. 함께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시죠.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함께 보시죠. 아, 해줘요. 해주세요.